바로 화면을 또 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그래도 71K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가 71K까지 왔는데 앞자리가 6이 아니라 이제 7자인데 근데 이제 알트들이 큰 상승이 없고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승폭도 조금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친다, 힘들다 라는 감정을 느끼실 텐데 저의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먼저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전에 휴전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하면서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휴전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젯밤 미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살짝 갱신했습니다. 근데 미 증시가 개장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70.9K, 그러니까는 어제 이만큼 상승한 거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벌써 되돌림이 나오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만큼 상승한 거에서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되돌림이 아직 큰 것은 아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은 어제 그 휴전 소식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그것은 그 전날 거에 화요일 그 일봉에 들어갔고 이제 어제는 보시는 것처럼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이 없어요. 아직 뭐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위아래 지금 꼬리가 아주 짧지만 어쨌든 빨간색의 음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21선, 51선 위로 올라섰죠. 지금 이제 21선과 51선이 거의 붙었는데 골든 크로스가 났다가 다시 지금 데드 크로스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200 차이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빠르면 내일 오늘 움직임 봐서 아니면 한 이틀 안에는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단기 추세가 정배열이 돼야 됩니다. 정배열이 되고 하나하나씩 깨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 상황이잖아요. 이 시장이 진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이 배열들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정배열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응축의 힘이 모아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뭔가 갑자기 확 바뀌는 이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보자. 그래서 제가 주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볼린저 밴드 폭이 아직도 이만큼 벌려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봐야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도 지금 주봉이 바닥 찍고 과매도 영역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일봉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이때처럼 상승 채널을 그리다가 하방 이탈을 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때 지난 고점인 76K가 0.236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0.236 구간. 그러니까는 진짜 시즌 종료로 갔을 때는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해서 0.236도 넘지 못하고 떨어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0.236을 일단 뚫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긴다면 그 이유는 더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76K를 넘겨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70K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76K 비트코인 피보나치 되돌림 0.236 구간을 넘길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또 미증시 보시게 되면 어제 전체적으로 초록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빨간데 왜 그러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어제 우리가 그 방송했을 때는 초록색이었잖아요. 미증시는 밤에 개장을 하니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는 4% 정도로 하락을 하면서 좀 붉게 물들었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보시는 것처럼 다우도 2.8, S&P 500도 2.5, 나스닥도 2.8%로 모두 이제 2%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공포지수 빅스지수도 마이너스 18%나 하락을 하면서 21포인트까지 왔어요. 21포인트.
점점 이제 중앙 평균세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3대 지수가 2% 이상의 상승을 보였지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5분봉을 보시게 되면 이만큼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개장하고 나서 더 이렇게 쭉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래서 살짝 위인가요? 그러니까 장 시작을 여기서 했었으니까 살짝 위. 비트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움직였는데 그 높낮이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아래 있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 하루 이만큼 갭 상승, 그러니까 꽤 상당히 이제 상승폭이 큰 거죠. 2.5%니까. 그러면서 200일선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래서 200일선의 중요성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00일선. 200일선을 기준으로 조정 장세냐 아니면 다시 상승장으로 가느냐, 그 구분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선인데, 근데 어제 기준으로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51선까지도 넘겼어요. 근데 이제 121선 저항에 딱 막혀가지고 51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 어쨌든 중요한 이 200일선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넘겼어요. 200일선을 넘겼다. 이만큼 갭상승. 근데 이제 이 캔들을 보시면 음봉이죠. 500은 양봉인데 나스닥은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가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작가보다는 떨어졌다. 그러면서 일단 51선도 넘기긴 했지만 어쨌든 장중의 움직임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2.2%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개장 전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0.8% 일부 되돌림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어제 엔비디아의 일봉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2.2%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캔들이 음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중에 이제 뻗어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장중에 뻗어가는 그 흐름이 나왔다라면 비트도 긍정적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장중에 뻗어나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트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200일선을 넘긴 했습니다. 그리고 51선을 살짝 밑에서, 51선 살짝 밑에서 마감을 했어요. 어쨌든 200일선을 S&P 500, 나스닥, 엔비디아 모두 넘겼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비선물 시장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뭐 큰 폭은 아니어서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0.1, S&P 500도 마이너스 0.19%, 나스닥 100도 마이너스 0.22%니까 그 폭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지금 약간 좀 뭔가 소강 상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나스닥 마이너스 3%, 아직 안 떴어요. 그죠? 아직 안 떴다. 요것을 기준으로 일단 계속 보는 겁니다. 일단 지금 장이 약간 좀 불안하죠. 왜 그렇게 느끼느냐? 아무래도 전쟁, 지금 중동 전쟁,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헤즈볼라 시설을 대규모로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투기로 50여 대나 동원을 해가지고 막 이제 또 쏟아 부었나 봐요. 그래서 뭐 레바논 같은 경우는 오늘 9일을 애도의 기간을 해가지고 뭐 오늘 그냥 그러니까 휴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쏟아 부었는지, 어쨌든 그런 소식까지 들려오는 거 보니까 이란은 휴전협정을 위반을 했다. 그래서 호르무즈 유조선 통행을 차단을 하겠다라는 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계속 막은 이란 하루 통과 10여 척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가 이제 확 뚫려가지고 자유롭게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가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지금 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고 하니까 이란도 하루 통과 10척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통행료를 암호화폐 중국 위안화로 통행료 지급을 해야 되면서 혁명수비대도 일단 여기 혁명수비대한테 승인이 필수로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암호화폐 중국 위안화로 통행료 지급해야, 저는 이게 이제 추후에 하나의 이게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멤버십 그 영상에서 말씀 한번 드렸던 건데, 이란이 통행세를 배럴당 1달러씩 받겠다. 이게 지금 4월 2일 날입니다. 4월 2일 날. 일주일 전이에요. 이때도 위안화나 코인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유조선이 보통 200만
배럴을 싣고 다니니까 배럴당 1달러면 200만 달러고 200만 달러면 한 이게 30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조선들이 엄청난 그 석유를 싣고 다니니까 배럴당 1달러만 받아도 3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혹시 이것이 코인 반등장의 트리거? 그러니까 어쨌든 원유 결제 관련 인프라에 코인이 사용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코인의 위상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미지수죠. 아직은 미지수고 일단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 자체가 코인이 주목받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찐 반등장으로 가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달러를 안 쓰려고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요것은 시대적 변화가 진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의 그 계기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별개다. 별개의 교전이고 휴전 합의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휴전 그 협정한 거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해도 되는 거다 하고 이제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란과 11일에 첫 협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휴전이 아직 깨졌다는 아니에요. 깨졌다는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유조선이 마음대로 예전처럼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가가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텐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하니까 만약에 휴전이 깨졌다라면은 11일 날 만나지도 않겠죠. 어쨌든 11일 날,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10일 날 만난다고 했는데 지금 11일로 바뀌었습니다. 11일 날 첫 협상을 한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 중단이 레드라인이다. 그래서 벤스 부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개 항 제한 쓰레기통 행 이란 수정안이 협상 국면 전환.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란이 제시한 그 10개의 항을 미국이 수용을 했다 하면서 휴전이 된 거다라고 이란은 그렇게 막 자축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일부 트위터에서도 뭐 미국이 수용한 게 그 10개를 딱 보여줬는데 우리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죠? 어제 이거 10개 전부 수용, 이란이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미국이 이것을 수용을 할까? 경제 제재는 이제 해제 가능하겠지만 통행료 문제라든지 뭐 중동 지원의 미군 철수라든지 그래서 지금 동상이몽중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란은 처음에 근본적으로 진지하지 않고 수용 불가능한 10개 항목의 안을 제시를 했다. 그 10개 안. 그것은 문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팀에 의해 쓰레기통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많은 언론이 그 계획을 미국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잘못 보도했으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완전히 다른 축약된 계획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해가지고 축약된 걸로 해서 다시 갖고 와서 그걸 보고 이제 휴전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주 동안 협상을 더 이어나가겠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봐야겠지만 일단 11일 날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휴전이 깨진 게 아니에요. 아직 깨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큰 수익 낼 것. 트럼프 이란 통행료 징수 묵인하나. 그러니까는 이 호르무즈의 큰 수익을 낼 것이라는 트럼프가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사 보시는 것처럼 통행료 시대가 공식화하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건 시작할 수 있어 묵인. 국제 해상 질서를 흔드는 이란의 노골적인 해협 통제 및 요금 징수 시도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많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며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라는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는 통행료를 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제 이 이란이 이 대변인이 얘기했을 때 다시 수정된 거를 가져왔다라고 했잖아요. 10개 항은 쓰레기통에 넣고
수정된 거에 혹시 이 통행료를 같이 쉐어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나?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큰 수익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것으로 뭐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는 따로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으로 퉁치자.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거는 11일 날 얘기를 이제 해 갈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협상.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협상이 잘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유조선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해놓고선 그러고선 지금 다시 이제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다시 막혔잖아요. 그러니까는 유가의 불안이 해결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일단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통행료 문제도 시간을 길게 보면은 결국에 이것도 유가가 상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죠. 통행료가 붙어버리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해협을 통과해 돈을 받는 사례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해협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중국도 우리나라 원유하려면 여길 지나가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그럼 중국도 우리 바다 지나갈 때 돈 받을란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나라에서 여기저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전쟁 양상이 약간 좀 휴전이 됐다 하지만 완벽한 휴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이 된 게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도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지금 원유를 보시게 되면 어제 하락을 좀 큰 폭으로 하긴 했지만 이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이만큼은 좀 말아 올리면서 그래도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9.8%, 10% 가까이 하락은 했습니다. 오늘 조금 상승하면서 91달러, 그러니까 100달러는 깨졌지만 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일단 이 단기 추세 21선을 깨졌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여태까지 단기 추세를 단 한 번도 깨져서 마감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제 날짜를 가지고 깨지긴 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기 단기 고점, 여기를 넘어서는지만 지켜보자. 저는 어제 이 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전쟁으로 가기에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협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유조선이 잘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떨어지고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요것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4월 9일 오늘이에요.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PC 같은 경우는 연준이 그 기준으로 삼는, 물가지표 기준으로 삼는 거죠. PC 근원을 이제 연준이 참고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근데 2월이에요. 2월 오늘 발표되는 것이 2월분이다. 작년에 그 셧다운 때문에 계속 미뤄져 가지고 2월 달 거를 4월 달에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전 수치가 3.1%였고 지금 예상이 3.0%예요. 그래서 0.1%포인트 하락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 2월치니까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전쟁이 2월 28일 날 일어났거든요. 2월 28일 날, 2월의 마지막 날 일어났어요. 그때가 주말이어가지고 2월 28일 날 일어났으니까 사실상 전쟁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내일이거든요. 내일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CPI가. 그래서 전월 대비 또 전년 대비가 다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해가지고 이전이 2.4%였어요. 근데 예측이 3.4%입니다. 무려 1%포인트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3.4면 언제냐? 쭉 보니까 지금 지난달에 2.4였잖아요. 뭐 2.8, 3.0, 2.9, 2.7, 2.6, 2.4, 2.5, 2.9, 3.0, 3.3, 3.4가 작년 5월달. 거의 1년 전이네요. 그죠? 1년 전. 그때 3.4를 찍었었는데 다시 3.4를 가는 겁니다. 내일 발표가 돼요. 오늘은 PC. 근데 이게 3월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 여파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이란 전쟁 이후 첫 물가 성적표 나온다. 이게 지금 4월 5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일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3월 CPI가 10일 내에 발표가 되는데 2022년 후 최대폭 상승 전망이다. 그러니까는 폭으로 따지면 2022년 후에 1%포인트나 올라가니까 꽤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 급등이 포함돼서 이란 전쟁 충격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서 더 멀어져 라는 이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일날 나왔던 기사라서 뭐 48시간 내 협상하라 최후 통첩도 변수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거는 지나간 일이고, 어쨌든 이란 전쟁 이후 첫 물가 성적표,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그 비용 청구서가 이제 오늘 정확하게는 아니고 내일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CPI 급등의 충격을 얼마나 소화해내느냐도 이제 관건입니다. 1%나 오르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예상치긴 해요. 예상치긴 하니까 어느 정도 시장은 반영을 하고는 있을 겁니다. 새롭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1%포인트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완전 패닉인데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오면 다행이고 높게 나오면 이제 더 이제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과연 내일 CPI가 어떻게 나오고 급등이 이제 1%포인트 정도 높게 나오는 것을 얼마나 그 급등의 충격을 소화해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산 넘어 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점은 결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지금 현재 쌓아둔 현금이 엄청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고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럴 수도 없는 규모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투자 시점은 없어요. 이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해드리는 말씀, 투자는 심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이 본능대로 움직이면 투자는 망합니다. 이제 심리 게임이라는 것이 이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준 잡고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는지, 아직까지 안 떴어요. 아직까지도. 어제는 오히려 플러스 3% 가까이 상승을 또 했었고, 그리고 비트 0.236 구간, 피보나치 되돌림 0.236 구간을 넘어서는지, 가격으로 따지면 76K입니다. 76K를 넘기면 이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그 전에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떠버린다 하면은 하방으로 좀 더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뜬다고 해도 미 증시보다는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작년 관세 쇼크 때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미 증시는 15% 넘게 하락을 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 비트는 이미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근데 이제 반대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안 뜬다라면 더 이제 긍정적이고, 어쨌든 기준 잡고 보면 됩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느냐, 아니면 비트가 0.236 구간 76K를 넘기느냐. 일단 지금 70K 고지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2주간 휴전이라면서 왜 코인장은 안 오르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까 이제 둥둥둥 님도 휴 지친다 라고 말씀하시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근데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는 어차피 평생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냥 이번만 하고 나가야지.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투자는 평생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떨어지고 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하면은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수명만 갉아먹습니다.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말자. 투자는 뭐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심리게임이다. 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함, 이 조바심을 멀리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를 겁니다. 국장, 어제도 엄청 상승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살짝 이제 소강 상태긴 하죠. 근데 이 코스피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상승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인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장을 들어갈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다시 코인장은 분명히 또 좋은 시기를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르니까
조급함, 조바심 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감정 컨트롤 잘하자, 마인드 컨트롤 잘하자.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증시가 올타임 찍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일선 조정 받고 지금 이제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이 200일선 넘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상승한다, 아직 몰라요. 왜냐? 200일선 살짝 넘다가 다시 떨어진 적도 있었으니까. 특히 뭐 22년 대세 하락장 때도 200일선을 두고선 근처까지 간 적도 있고 아예 넘겼다가 다시 꼬꾸라지면서 간 적도 있고, 그 기준을 볼 수 있지만 그 선을 정확히 뭐 넘겼다고 해서 바로 불장,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뭐 조정장,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으니 그걸 보면서 미증시가 상승장으로 가고 올타임 하이로 가면 비트코인 역시도 올라갈 수 있다. 이 큰 그림 잊지 말고 지켜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다시 양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시 양수로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 이것으로 뭐 살아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살아날 기미는 보였다. 또 이제 시장이 약간 또 불안하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수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양수로 전환이 되는데 또 이때도 양수로 전환됐다가 다시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로 전환되는 게 이렇게 계속 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승장을 하려면 이런 상태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낮을 때도 있다가 다시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되니까 첫 발은 뗐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 그 말씀도 드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이제 클래러티 법안이 중요하죠. 코인도 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클래러티 법안 통과를 촉구를 했다. 이게 4월 9일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서 명확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확립하고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클래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이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13일날,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13일날,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그 은행위원회 마크업하고 정말 의회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재무장관까지 조금 압박을 했다. 통과될 거라 봅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클래러티 법안이 이제 어렵게 되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본다면 시장이 충분히 호재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전쟁 이슈에 계속 묶여 있으면 묻혀버릴 수 있으니까 전쟁이 어느 정도 다 좀 이제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가 되고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휴전됐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다. 그러니까 전쟁이 커질 그 불확실성은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통과가 되면 아직 우리나라 유조선이 아직 20 몇 척이 아직도 갇혀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안 왔다. 통과 못 했다. 그런 게 오면서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그 기미가 보여야지 시장은 더 안도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란이 지금 이것 때문에 휴전협정 위반했다 해가지고 호르무즈 유조선 통행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뭐 한 열 몇 대밖에 안 보내겠다.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휴전이 깨진 게 아니다. 11일 날 만납니다. 그래서 열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빨리 열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의 이슈가 어느 정도 사라진 상황에서 클래러티 법안이 그 이슈를 좀 주목받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상승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급함, 조바심 내려놓고 보자.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기준 잡고 보자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글 잠깐 보고 리플도 보도록 할게요.